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6월 29일이네요. 6월 29일 화요일. 예, 미국장 마감 코멘트와 함께 국내 시장과 관련된 코멘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공식이죠. 막연하게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공식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국내 증시와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실제 공식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실은 미국 증시를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설명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는 0.44%가 빠졌어요. 러셀도 마이너스 0.47%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S&P는 플러스 0.23%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은 1%에 가깝게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0.98%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생명공학, 강보합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2.5%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보합권, 나스닥 생명공학은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예, 시장 전체로 보면은, 보시면은 중소형주의 테크, IT 기술주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반대잖아요. 예, 파란색 계통이 푸른색 계통이 오르는 거고, 빨간색 계통이 이제 적색 계통이 하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빅테크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한 그런 케이스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다우랑 그 다음에 러셀이 하락했다 라는 것은 뭐죠? 말 그대로 전통산업, 가치주와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들이라고 하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흐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며칠간의 단위로 단위로 시속 게임이 살짝씩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2, 3일 동안 가치주가 오르면은 그동안은 나스닥의 테크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듯 싶다가 또 테크주들이 강하게 치솟을 때 반등을 할 때 뭐가 나오죠? 가치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나 대세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는 살짝 나스닥 쪽으로 온 듯한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죠. 이 다우지수의 뭐냐면은 주봉지수예요. 주봉지수가 지금 지난 언제냐면은 5월 초에 강하게 고점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부터 내내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난주에 반등을 좀 강하게 나왔죠. 3%대 반등을 나왔는데, 나스닥 종합을 보면요. 예. 같은 기간에는 저점을 찍고요. 하락을 한 뒤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강한 그러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즉 나스닥 테크주들이 우위를 보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지난 6월 FOMC 이전에 예상을 좀 해드렸어요. 운 좋게 맞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맞은 것도 아니죠. 시장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미국 증시나 아니면은 월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크주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용을 했을 뿐이고요. 도둑놈처럼 도용을 했을 뿐이요. 많은 분들이 시장 조정을 예상하고 특히 급락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급락장이 왜 나오는지 저는 조정장을 염두에 두긴 하는데, 지지부진한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급락장은 나올 일이 없는데 왜 급락장이 나온다라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찾아봐도 급락장이 나올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주거든요. 일단은 당분간은. 그리고
7월 초에 나올 6월 고용 보고서 이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드렸어요. 그동안. 그죠? 지난 한 달여 동안 충분히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말 사실은 7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 컨센이 대략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만 명.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사이에서 나오면은 8월 말 잭슨 홀 밀팅이나 아니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그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긴축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시그널이 아니죠. 신호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언제부터 뭐 논의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언제쯤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그러한 그 발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다.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이 조금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유동성 장세예요. 그리고 이미 완충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난 한 4, 5개월, 지난 2월 달이었죠. 2월, 3월부터였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그만큼 시장에서 느끼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시장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민감도라고 그러죠. 민감도. 이 민감도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반영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장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만 봐놓고서는 전혀 그런 생각은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8월 초 고용 보고서만 잘만,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될, 오늘 7월 초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 시장 컨센서스나 아니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고용 지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9월 FOMC나 10월 FOMC로 갔다가 저기 또 뒤로 연기가 돼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럼 일부 조정이 오는 그런 시점도 또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확 100만 명 이상을 탁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좀 8월달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그걸 왜 조정을 갖다가 벌써 걱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매매를 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일단 가치주 쪽 하락한 요인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뭐니 해도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국채 수익률이죠. 가격이 아니라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국채 가격이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상승한 요인은 미군이 이라크와 그 다음에 또 어디 한 군데를 갖다 침공을 했어요. 공격을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채 가격이 좀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죠. 오히려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일부 섹터에선 볼 수 있을 겁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친환경 같은 경우는 오르지 못했죠.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힘을 못 썼습니다.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데 오히려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애들은 뭐예요? 재료 소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겠죠. 이제 이와 함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더라고요. 영국, 뭐 러시아, 그다음에 호주 뭐 이런 데서 지금 그 확산 때문에 일부 봉쇄, 특히 어젯밤에 포르투갈에서 영국에서 입국하는 그 입국자들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독일은 우려 국가로 재지정하겠다. 영국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런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갖다 출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는 반대 개념의 테크주들 이슈 없죠, 그죠? 오히려 이 테크주들은 뭐죠?
오히려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쉬었어요.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반등 나오나 싶다가 또 4, 5월 달에 좀 하락을 하고, 그죠? 그러다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더더욱 뚜렷해지고 있죠, 테크주들이. 예, 그러면은 그건 또 즐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전일, 예, 상승할 건 주체들을 갖다가 보면요. 두 개의 종목이에요. 예, 페이스북이 전일 4.2% 급등을 했거든요. 미국 연방정부와 그 다음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죠. 예, 연방거래위원회와 그 다음에 주 정부가 제기한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를 했습니다. 예, 연방정부가 패소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테크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독점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렵거나 소송도 진행이 어렵다. 뭐 이제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테크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테슬라죠. 예, 28만 대인가요? 뭐 중국에서 리콜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리콜 때문에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져서 앞으로 안정적이면서 그런 성장을 하겠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버렸어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 전기차 시장 확대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자, 그 전기차와 함께 그다음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좀 다소 좀 크게 상승했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5%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면서 이 테크주들을 이끌고 있죠. 특히 흔히 말하면 이쪽 IT 섹터에서 반도체 쪽 섹터 있죠. 이 반도체 쪽 섹터를 갖다가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ARM인가요? 예, 이 기업을 갖다가 인수하는 그런 효과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우호적인 그런 환경, 투자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테크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기록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참고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직도 물론 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흐름이죠. 사실 이거 보면은 삼성이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뭐 별반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죠. 예, 주가 흐름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가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국내에서도 테크주들이 좀 상승하는데 좀 탄력을 붙을 텐데 예, 뭐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점과 함께 전일 이제 그 친환경 관련주죠. 수소, 풍력, 태양광,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종목별로 8, 9%, 10%까지 급등한 종목들이 나올 정도로 이런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요. 자, 전체적으로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쪽이라든지 대형 기술주 빅테크는 이제 언택트 효과, 뭐 페이스북 효과, 그 다음에 IT며 반도체는 엔비디아 효과로, 그 다음에 친환경은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그 다음에 전기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바이오신학은 제가 어제 아침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인텔레아 테라퓨틱스가 유전자 편집 관련 기술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임상 1상을 진행을 했는데 안정성 면에서 유효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50% 가까이 폭등을 했을 거예요. 예,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죠. 모더나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노바백스는 안 나오네. 노바백스도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런 관련된 섹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거에 보면요,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보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안정돼야 우리나라 증시도 간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한다 라고 하죠. 특히 미국의 성장주들이 상승할 때 있죠. 가치주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가치주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실제로요. 그런데 미국의 테크주들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테크주들이 좀 늦게 출발해요. 늦게 발동이 걸려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상승을 해줘요. 이거 과거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으로 움직여요. 후행으로 움직이는데 좀 더 미국이 만약에 6개월 동안 100% 올랐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100% 상승했다. 테크주들이, 성장주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2, 3월 정도부터 6월 달까지, 예, 혹은 3, 4월부터 한 7, 8월 달까지, 3, 4월부터 7, 8월? 그렇죠. 예, 한 7월 정도까지,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늦게 시작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상승한 100%를 상회하는 150%, 180% 이렇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마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좋을 때 있죠. 팍팍팍팍. 예,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왜 이럽니까? 우리나라는 글로벌 밸류체인상 뭐죠? 중간재를 공급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혹은 앞단에서 완제품을 갖다가, 예, 생산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제품이죠. 예, 그런데 부품이 더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글로벌 그런 IT 대형 IT 기업들이 뭐예요? 성장을 하면은 그 후방 산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뒤따라서 성장하는, 뒤따라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말 그대로 태양광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품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OCI도 마찬가지로 소재를 공급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생산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 생산해가지고 공급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각종 MLCC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을 를 공급하는 그런 부품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후행 산업에 해당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금융위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면은 총 3차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0년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 예, 재밌죠? 근데 금융위기 전에도 상당히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미국 테크주들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데, 미국 성장주, 테크주라고 하지 않고 성장주로 했을 때가 좀 더 맞을 겁니다. 미국 성장주들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성장주들도 후방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혜주로서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지만 굉장히 강한, 짧은 기간 동안에 강한 상승도 나온다라는 측면을 갖다가 감안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뭐 100위 안에 들어간 대형주네, 중대형주네, 이래도요, 예, 미국 애들에 비해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미국 관련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갖다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돼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괜찮겠죠? 예, 당연히 괜찮을 거라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감을 할게요. 당분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그렇게 크게 걱정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혹시라도 걱정거리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고민하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부터 시장 좋을 거다, 미리부터 시장 나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또 연연해서 막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수익률만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장에만 축실하자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